좋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어제 있었던 민주당 당권 주자들 간의 첫 TV 토론회 MBC를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이랄까요?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부러지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네. 그러지 않겠구나. 대나무처럼 정말 어제는 이 세 분의 어떤 내공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이게 파멸로 가진 않겠구나. 오히려 이 관점에서 내공이 높은 게 이 세 후보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제대로 된 승복하고 지지층들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또 설득해가면서 함께 모입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유튜브 세력만 안 끼면 세 사람이 다 지도자감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품격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통합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게 당원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토론회 하는 기이한 절차를 만들어서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끝나고 난 뒤에라도 끝까지 따져서 전준희와 이번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네. 어제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청권에서 이제 당원들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되었다. 첫날 그 온라인 투표가 이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고 뒤에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하는데 하면서도 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정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투표가 진행되는 게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정당의 투표가 이렇게 뒤로 따라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충청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투표는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충청에서 연설을 하니까 충청도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주 지역 투표해 줄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라는 또 거예요. 충청도에서 다음이 울산이라고 치면 이제 울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왜 세팅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당 실무자를 그만둔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JYP의 부재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전당대회를 하고 전준위를 구성을 하면은 예. 국회의원들로만 구성을 해요. 그 전에 이종학도 전준위 위원 한 적 있죠. 전준위 위원장은 전 혁신위원을 했습니다. 혁신위원. 예. 저 전준위 위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과거에 이제 의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당 주위의 이른바 전문가들, 예. 폴리페서들 이런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전준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간사는 누가 하냐면은 늘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진성준, 송옥주, 정우로 당직자 출신들, 실무 경험 많은 사람, 익숙하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짜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의원들 자리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짜니까 그런 과거로부터 온 경험이라든가 외부적 시각이나 내부적 시각이나 이런 게 담기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이벤트적인 효과, 언론에 어떻게 노출된 것인가, 요거부터 우선적으로 판단하니까 당원들의 참여의 절차가 비논리적인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16개 시도별로 전당대회를 따로 다 합니다. 금요일 날 밤에 대구 경북 TV 토론회를 합니다. 예. 대구 경북 방송을 잡아서 하고 후보들이 다 내려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연설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설회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전자투표기에 투표를 합니다. 예. 토론하고 연설하고 투표하고 어허. 순서가 딱 맞아지죠.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못 지키고 근데 또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전당대회 때 동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컹클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토론회를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예. 네, 많이 보지 않도록 또 이 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후보를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상 지금 5일과 12일에 당대표 후보들은 이제 두 번의 TV 토론이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지금 OBS에서 토론회가 딱 한 번 있더라고요. TV 토론은. 그러니까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회 경선은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아주 좀 묘하다 구성상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 어제 있었던 토론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후보별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3명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면 두 분은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어제 토론회만 가지고. 송영길 후보죠. 송영길 후보. 네. 그건 저도 공감. 뭐 모든 분들 그래요? 다 음흠. 기자들이라든가 이른바 평론가들 뭐 또 저는 그 정치학 교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다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잘했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렷하고 선명했다? 아니 일단은 예. 자세와 태도는 세 후보 모두 제가 볼 때 훌륭했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막 어거지로 공격하고 이런 게 없어서 예. 너무 편했어요. 일단 토론을 보는데 음흠.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송영길 후보가 이를테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정확한 수치 이야기하고 그다음 외교와 관련된 예. 정청래 후보가 일부러 또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아량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강점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통 거기에서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뭐 마이너스를 얻는데 뭐 10분 그냥 역량을 발휘해 버리니까 그런 답변을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디테일한 답변들 하는 것에 좀 높은 점수가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모기님도 지금 송영길이 잘했음 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특히 이제 모두 말에 예. 모두 발언에 대통령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게 여당의 대표의 기본 자세로서 제일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정말 돋보였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FTA에 찬성했던 부분을 네. 설명을 하면서 이른바 이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소신윤리와 책임윤리를 둘 다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태도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뭐 저희 그 뉴스다이브 출연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FTA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고 TV 토론에서도 그 부분을 10분 발휘했다. 두 분의 평가가 이거는 좀 일치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후보들 간의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토론이 주도권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는 숫자로 보면 진 선거가 아니라 이긴 선거다 이 얘기를 이제 또 한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짚으면서 불편한 얘기를 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짚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왜 있을 수도 졌는가에 있을까요? 대해서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정말 왜 졌는가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큰 틀에서 그냥 청와대하고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졌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건 좀 가당치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한 책임의 자세로 당에서 공천했고 당에서 공천 심사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전략을 짰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재판이 이렇게 안 나온 상태였다면 보수의 유력 대권 주자 2명을 살려주게 된 계기를 만든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인 거고 물론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승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예, 완벽한 뭐 패배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은 상당히 큰 선거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렇게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이제 직전 당대표 정청래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6월 선거에 대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직전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정부안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서로 공방을 했어요. 보냈다, 나는 못 받았다, 패싱당했다, 뭐 등등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총리가 대통령과의 조율 없이 보낼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당이 주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개혁 이슈를 다시 뭐 지금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이미 계파를 나누는 예. 친명과 친청을 나누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로서만 작동했지 지금은 이견이 없어진 거예요. 해소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계속 해소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계파 구도를 유지하고 싶다는 하나의 그 갈라침의 도구에 대한 집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개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냥 개파 전당대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무슨 세트처럼, 그러니까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몇몇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노코멘트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진짜 친명 맞나라는 얘기를 했더니 정청래 후보는 십자가 밟기 말라, 뭐 이런 식의 낙인 찍기 같은 걸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요게 저를 눈에 띄었고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또 참전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응답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십자가 밟기라는 단어가 가지는 게 이게 마녀사냥 아니냐라는 예.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순교의 영역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나를 반명 또는 친유시민계로 낙인 찍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당내 갈등의 요소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이 그런 식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십자가 밟기는 순교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맞고 대통령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순교자적 위치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충원이다. 충원이다. 예. 자, 그러면 뭐냐? 이거는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기조인 중도 실용 전략과 유시민 작가 등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등 이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시 놓고 가는 노선, 이 두 노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선의 충돌이 십자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성시 되고 어느 것은 옳고 절대시 된다라고 우리 편은 맞고 상대편은 틀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노선 투쟁의 영역으로서 당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 그렇게 저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해석하자면은 두 후보가 다 이 논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쉽게 말하면 정청래 후보는 난 친유시민이야,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나는 반유시민이야, 그리고 유시민 노선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으로 해서 커질 거고, 또 이거는 당의 노선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논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좋습니다. 우리 이동학 청은 어떻게 보셨어요? 유시민 작가 언급이 이게 어찌됐건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그렇죠. 될 수밖에 네.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개파 정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그때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그 개가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냐,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이 역할을 할 수 있냐, 요 기준을 두고 지금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이 방향이 좀 더 대통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데, 유시민 작가의 핵심적 비판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뉴 이재명의 수장이다, 그거를 심지어 기획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대통령께서 어쨌든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국민 민심 전체를 챙겨가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법을 바꿔도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바뀌지 않을 염려도 없어지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매몰차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당에서 그걸 끊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정청래 후보가 그냥 넘어가 버려서 저는 그 부분이 뭐 앞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될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찍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과연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고 더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점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네. 박지훈 변호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서 얘기했던 조정식 의장의 개헌 관련된 언급, 이 얘기가 사실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건데, 지금 이게 계속 유튜브 중심으로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전당대회에 이게 이제 어떤 누군가에겐 유리하기 때문에 써먹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 논리, 한동훈 논리가 이제 특정 민주당 내에 이른바 댓글 정파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이 공소 취소 문제 네. 해결이 안 되니까 개헌해가지고 연임하려고 한다. 그리고 검찰과 거래했다. 요 논리를 이제 일부 몰지각한 세력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모든 이야기를 이제 어떤 개파 누구에게 유리하냐 뭐 무슨 친 뭐라고 이제 부르는 등등등으로 그쪽으로 이제 빨아 당겨버리는 그런 정리가 되어버리면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한 건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일어날 만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지점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 느닷없이 왜 경찰 개혁을 여기서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받으면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피해, 당에 올 피해, 대통령에게 갈 피해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갈 피해 요거를 최소화해 보자라고 그게 핵심인데 서로가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못되고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아니 보안수사권 문제가 당내에서 다 합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또 갖고 와서 이제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까지 엮어가지고 개헌까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 그 다음에 혁신성장 전략에 있어서의 재벌의 역할들, 그리고 노조의 관계들 이런 것들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 거기에서는 이른바 당내의 그 좀 과거 그 구진보적 시각, 구좌파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성장 중심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논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토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신천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키워드가 뽑힌 것도 있습니다. 이 신천지 문제는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인 박선원 의원이 잠시 뒤에 출연하니까 그때 잠시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 12일 여전히 토론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오늘 나온 MBS 조사에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 혹은 전 국민 상대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각각 다른 뭐 각각이 1등을 했습니다만 그 퍼센테이지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접전 중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